지난 주말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관심은 중국입니다. 경기가 먼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긴축으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국내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역시 오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일 거라고 보입니다. 네.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주가를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형태가 됐거든요. 미국 경기 부양 대책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이는데. 네, 경기 부양책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줍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번 1.9조 달러에 해당하는 경기 부양책은 지난 12월 달에 이미 나왔던 정책이고 이게 의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제 하원을 통과한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효과에 대해서 세 가지 경로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제고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정부 입장에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이제 조금 더 경기가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첫 번째 심리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부양책에 담긴 내용에 의해서 좌우되는 내용이 될 건데 이번 1.9조 달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가계별로 거의 1,400달러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가계 입장에서는 기존 근로소득도 있겠고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텐데 정부에서 이전해 주는 소득이 포함이 됨으로써 그거야말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재원이 마련이 된다라는 그렇죠. 점이죠. 그래서 예. 지난 1월만 하더라도 지난 5차 부양책에서 가계당 600달러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 지표를 까봤더니 1월 달에 거의 예년 대비, 그러니까 전월 대비 한 8에서 9% 정도의 증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통계로 확인이 되는데 이번에 1,400달러씩에 해당하는 어떤 재원이 또 가계에 포함이 된다면 어떤 소비를 통해서 그리고 그거에 파생되는 어떤 경기 부양에 있어서의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될 텐데 좋습니다. 다 쓰는 건 좋고 다 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남겠죠. 이게 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주까지 우리 금융시장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렇게 1.9조 달러에 해당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두 가지겠죠. 세금을 더 걷거나 그렇죠.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발행하거나. 재원을 조달을 할 텐데 두 가지 요인 모두 다 금리에는 상승 요인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하는 건 최근에 금리 상승이 너무 과도하다.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금리 상승은 경제 주체들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아주 부담스러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은 긍정적. 대신 이 금리 상승 요인을 어떻게 통제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경제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계당 1,400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대략 160만 원에서 그렇죠. 17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꽤 많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채 금리가 굉장히 상승을 했고요. 지난 주말에는 워낙 급등을 해서 그런지 조금 조정을 하기는 했었는데 여전히 보면 그 금리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이나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경제에 내재돼 있는 힘은 저는 추가적인 금리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잡고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편이 낫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금리를 관할하고 있는 연준은 지속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지속적으로 어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할 거고 금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통제를 할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일각에서 주장을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연준이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다 보니까 긴축으로 조기에 전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금융시장 일부에서는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반복적으로 그럴 필요 없다. 의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결국은 이 시장의 의심과 정책 당국의 완화하려고 하는 의사 표현 이 두
힘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계속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겠죠. 저희 투자자들이 뭐 염두를 해야 되는 건 과도한 의심을 지양을 하되 기존의 시장 내에서 내재되어 있는 힘은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중국에 양해가 있습니다. 네. 25조 위안 정도의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실제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25조 위안이라고 하는 규모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4,300조 원에 그렇죠. 해당하는 뭐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게 지난주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요. 그 언론이 인용한 자료는 중국 현지에 있는 보도 내용입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뭐 한 번에 표면적으로 접하는 건 이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부양책을 쓸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5조 위안에 해당하는 돈을 얘기는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투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돈들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실행력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번 주부터죠. 중국의 양회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 시기쯤 되면 3월 초순 되면 향후에 앞으로의 어떤 1년 동안의 중국 경제의 방향성을 양회에서 뭔가 이야기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보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추가 부양에 대한 의지는 중국 정부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25조 위안, 4,300조 원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은 최근 들어서 금리 상승 또는 인플레이션 기대 그리고 경기 회복이라는 여러 가지 이 키워드랑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면 그렇죠. 이러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뭐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겠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25조 위안이면 4,300조 원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더해진다라고 하면 상당한 그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 또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얼마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니까 아마 양쪽이 좀 분명해져야 뭔가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한쪽에서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긴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먼저 좋아졌기 때문에 먼저 긴축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걸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부양책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걷어들일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긴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긴축까지 가는 경로는 참 험난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현상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긴축이라는 수단, 그러니까 코로나 과정에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적인 어떤 정책을 사용을 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완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이라는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방역을 가장 충실하게 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경기 회복이 여느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밑바탕 위에서 어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다시 정상화라는 어떤 거꾸로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중국은 이미 작년 2분기, 3분기부터 완화에서 이제 중립이라는 명문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긴축으로 전환이 될 거냐의 여부에 대해서 아직 이견이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여전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미 작년부터 중립이라는 스탠스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질적인 경제 성장 내지는 체질 개선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분쟁의 양상 속에서 어떤 큰 구조적인 변화를 꾀해야 하는 국면에 처해져 있는데
그러기 위한 첫 단계로서 어떤 과도하게 뿌려져 있는 유동성을 단계적으로 회수할 필요는 있겠다. 예. 그게 경제 정상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마침 경제 상황도 좋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긴축보다는 정상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보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원유 쪽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 커브하고 그다음에 디폴트 인플레이션하고 상당히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부분 한 번 더 진단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유가를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건데 첫 번째는 원유로 대표되는 원자재, 예, 어떤 산업 수요에서 어떤 필수적인 요소이겠죠. 그러면 유가라든지 원자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한쪽 사이드에서는 경기의 수요단에서의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원자재라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의 20%에 해당하는 기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유가가 상승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동반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건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경험했던 금리 상승, 그렇죠. 경기에 버금가는 금리 상승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나 원자재 가격이 유발을 하는 공급 사이드의 충격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때는 경제에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뭐 60달러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원유, 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그래서 원유 뭐 선물에 대한 커브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예, 이게 뭐 지난주 기준으로 보시면 X축은 시간이 갈수록 그 투자자들이 선물 예. 투자자들이 가격에 대한 변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세로축은 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가장 최근은 빨간 선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의 그림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미래로 갈수록 유가가 더 오를 거라는 생각 예, 이 강하게 드는 게 노란색 까만 선까지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최근에는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유가는 60불을 넘는 상황이지만 예, 저 뒤쪽으로 한 2, 3년 뒤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모습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가 상승이 최근에 가파르게 진행이 됐지만 구조적이지 않다. 예, 두 번째는 최근에 1년 이내 구간에서 살펴보면 60불대 안착이 되는 그림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1년 이내의 구간에서는 디폴트로 좀 깔고 가야 될 필요는 있겠다. 예. 다만 유가가 과거처럼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과거의 어떤 100불을 향해 가는 그림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금리까지 이어지면 금리에 대한 상승에 대한 궤적은 당분간은 유지가 되겠지만 예. 과도한 금리 상승을 유발할 만큼 인플레이션을 촉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 정도의 유가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60불대 정도에서 그냥 머물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유가 상승이 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